자, 2022년 전국 고등학생 공동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수의 제목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워크북 활용을 통한 학생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워크북은 바로 디자인북인데요. 이 디자인북을 활용해서 대학이 원하는 학생부 기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오늘의 연수의 목표고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또 만들어가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령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최진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한 장을 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라면 다 아시는 분이죠. 바로 성웅 이순신 장군의 영정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오늘날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웅으로 남아있는 이순신 장군은 과연 어느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존경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했던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중일기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순신 장군께서 직접 쓰신 일기입니다. 바로 1592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599년 노량해전까지 벌어졌던 일을 다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일기에는 전쟁과 관련된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 문화상 이런 모든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당대 최고의 역사 자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있기까지는 바로 이 난중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업적이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만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과 한 개인 또 한 국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기록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어떤 행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디자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생부 또 이 학생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 또 꿈꾸는 직업으로 가는데 디딤돌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북은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권은 교사용이고요, 한 권은 학생용입니다. 교사용은 3월 19일 가천대 연수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께 PDF 파일로 드렸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파일에 기초해서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용은요, 예스24나 이런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요, 우리 학생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해서 표지까지 만들어서 활용을 한 부분이고요. 학급별로 기록하기 좋도록 이렇게 띠지를 붙인 내용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라면 훨씬 더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죠. 학교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게 돼 있는데요. 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기록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활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기록과 활동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록 따로 활동 따로.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이제 신뢰성이나 객관성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단절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플랫폼들이 필요하다.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디자인북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플랫폼의 기반, 어떤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근거는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입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여기에 29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한 부분 중에서 선생님들께서는요. 이 동료 평가서나 자기평가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학생부 기록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 디자인북이 이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실제로 이제 디자인북 교사용은 만들어서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특징적인 활동이 눈에 띄는 그런 학생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은 잊어먹지 않고 나중에 학생부 기록 올 때 빠뜨리지 않고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부는 원하는 학생부는 결국은 선생님이 유도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이게 일종의 어떤 그 마중물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 학생이 이 디자인북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데요.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이제 세특 같은 경우는 과목, 또 창치 같은 경우는 자율, 진로, 동아리,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부분을 띠지를 붙여서 그때그때 기록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 항상 이 디자인북을 옆에 놓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이 디자인북에 기록해 놓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의 그 귀한 활동 이런 것들이 선생님에게 전달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선생님 혼자서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그런 특징적인 활동을 일일이 기억해서 기록으로 연결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록을 통해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기록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록하셔서 나중에 이제 정제된 양식에 정리한 후 선생님께 공유를 한다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활동이 생산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본인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디자인북과 관련해서요, 이 책을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학생용입니다. 교사용 같은 경우는 3월 19일 가천대 연수에서 간략히 또 설명을 드렸었고요.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보면요. 기록하고 또 기록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좌우명도 써보고요. 장래, 직업이나 희망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목표 대학 3개 정도는 써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표도 1학기하고 2학기 시간표를 써놓고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 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3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월간 활동과 관련된 달력이 있는데요. 각각의 달력의 날짜에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목표를 정리해서 기록해 놓는다면 훨씬 더 계획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쓴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정말 열정적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학생용 교재의 목차인데요. 진로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율 진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동아리 활동, 그리고 마지막에 내신 노트, 교과 독서인데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요. 학생용에만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사용에는 없고요. 학생용에만 있는 내용이고 선생님용에는요.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율진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동아리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이제 학생용은 학생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고요. 교사용은 교사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도 차이가 있고요. 또 양식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도 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장차 나의 목표를 정해서 활동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본적 질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 또 여러분들이 흥미, 장점, 추구하고자 하는 바, 또 능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해야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진로에 대한 탐색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서 우선 여러분들 맨 처음에 자아를 찾아보자, 나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싶은 점, 또 꾸짖고 싶은 점, 공부하는 이유, 학교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그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면서부터 나를 발견해가는 길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요. 막상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모든 것이 다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쓴 사례를 넣어주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직접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학생들이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가슴 설렜던 순간, 또 감동적인 순간,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 사례를 보세요. 그 다음에 나만의 버킷리스트,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이루고 싶은 5가지.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목표의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사례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존경하는 인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존경하는 인물이 어쩌면 나의 인생의 어떤 방향키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이 없더라도 오늘부터는 존경하는 인물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인터넷에서 그분의 사진을 찾아서 오려서 붙이고 또 그 롤모델과 나와의 공통점, 차이점, 또 배우고 싶은 점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역시 이제 작성 예시를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진로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뭘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방향을 찾아야 될지,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또 경험하고 싶은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예시문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해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조언도 나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선배나 또는 친구 또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또 사례문을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만나서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왜 식사를 내가 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방향도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의 현재에서는 내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또 좋은 습관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쁜 습관은 어떻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미래와 관련해서는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역시 사례를 살펴보세요. 자,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 네 분은 너무 유명한 분들이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대개 이제 창의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나도 이런 분들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처럼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것인지 자신의 어떤 꿈과 비전을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사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다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 또 내 삶에 있어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학교 생활에서 수업은 어떻게 하고 활동은 어떻게 참여할 건지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예시문 역시 이제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상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수상자료가 대학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죠. 미반영 되잖아요. 그런데 3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어쨌든 수상자료가 학기별로 하나씩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은 특히 이제 3학년 1학기 때 대회를 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준비하는 게 좋겠죠. 뭐 2개 대회 정도 이렇게 준비를 계획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학생들은 뭐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뭐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생활 기록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상은 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받아놓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4개, 학기별로 2개 정도의 대회는 참가해서 여러분들이 상도 받고 또 여러분들의 능력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시문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목표를 갖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직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가시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정보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요. 뭐 새로운 직업이라든지 유망한 직업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에서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진로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 내가 심리학과를 나왔다 그럼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갖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거의 모든 학과에 대한 내용을 여기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화면에서는 뭐 몇 가지만 보이지만 교재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요. 여러분들 익숙한 그림이죠? 예, 뭡니까? 사과입니까? 아니죠? 바로 대추입니다. 이 하나의 대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이 시를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추 한 알이지만은 그 안에는 많은 숱한 고난과 인고와 역경의 과정을 거쳐서 그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대추처럼 여러분들 많은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또 도전해야 될 그런 관문들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겪어내고 이겨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꿈이 연그러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제 학생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 우선 서식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어떤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학생부가 이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여기 보이죠? 고등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학생부 기록 중에서 대학에 반영되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존과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변화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교과 활동에서는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재교육이나 발명교육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기록이 됐었는데 이제는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참고로 뭐 지금 3학년이든 1, 2학년이든 이 방과 후 활동을 이제 참여했던 내용은 기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 동아리 말고 자율 동아리 활동은 할 수 있지만 대입에는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가서는요. 봉사활동은 이제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었고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이제 대입에 반영이 안 되는데 다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은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수상 경력이라든지 1, 2학년 학생들은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수상 경력을 안 보는 거냐, 독서 활동을 안 보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수상 경력을 다른 형태의 어떤 상황으로 좀 변화시켜서 창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역량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뭐 상을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요. 열심히 무슨 캠프에 참여했다든지 또는 다양한 토론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했다라는 내용 정도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독서 활동도 기록은 안 되지만은 교과 세특이라든지 또는 창체 같은데 적극적으로 독서와 관련된 활동들이 담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셀프 학생부거든요. 이 셀프 학생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그 내용을 이제 선생님께서 기록하는 거를 셀프 학생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5가지라고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바로 이 5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기록부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인데 교육부에서 학생부 기재 요령의 그런 양식의 어떤 사례를 제시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천상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자 이제 알으셔서 본인의 어떤 교과라든지 환경적 여건에 맞게 이제 만드셔야 될 텐데요.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동료평가서라든지 자기평가서, 소감문, 독후감 양식을 이제 만든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작성한 부분이긴 한데 선생님들께서 각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양식을 직접 학생이 활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여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고교 학점제는 이미 예비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사실상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고교 학점제의 특징은 이제 선택 과목의 확대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취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ABC나 ABCD 3단계, 5단계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상대 평가처럼 성적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업적 역량을 파악하기가 대학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결국은 세특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이 세특이라는 것은 바로 해당 과목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뛰어난 학업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세특이어야 된다. 근데 그 세특에는 대학이 원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세특 기록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제가 판단할 때 대학이 원하는 세특의 기록의 구조는요. 우선 처음에는 동기, 관심이겠죠. 지적 호기심이 그 속에 담겨야 될 테고, 그리고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발전 가능성,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정리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대학에서도 이 학생은 이 과목에 지적 호기심이 있을까 없을까, 자기주도성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문제 해결력, 발전 가능성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발전 가능성은요, 전공 적합성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의 비중은 500자 가운데 지적 호기심은 한 10% 정도니까요. 50자 정도 되겠죠. 자기주도성 40%, 문제 해결력 20%, 발전 가능성 30% 정도가 좋겠다. 물론 뭐 딱 이렇게 맞출 수는 없죠. 뭐 자기주도성이 30%가 될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이 뭐 40%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비중으로 본다면 이런 정도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요, 대학에서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세특에 드러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기록할 때는요, 역시 이제 동기, 과정, 결과, 연계가 기승전결식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좋겠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세톡 기록의 서술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물론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이긴 한데, 지적 호기심 분야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 보임, 또 흥미를 보임,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자기주도성 부분에서는 뭔것을 준비함, 또 뭔것을 탐구함, 문제 해결력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도출을 했다,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 또는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마지막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뭔가 좀 이제 연계하고 확대해서 어느 부분으로 이제 연결했다, 특히 이제 본인의 진로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했다든지 확장했다든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비중은 이런 정도 10%, 40%, 20%, 30% 정도의 비중이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이 원하는 평가 형태를 갖추고서 세특을 나이스에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와 관련돼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적색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이 이제 동기, 지적 호기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자기주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그린색이죠. 이 부분은 이제 문제 해결력이고요. 마지막 부분이네요. 회색 부분은 발전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정리되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세특 기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학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활동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 뭐 자기평가서든 소감문이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교과 학점제가 도입되면서요, 디테일한 성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특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이 이제 판가름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서울대학교도 정시 모집에서는 학생부를 보고 교과를 보는데, 이 교과 평가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시로 이 상위권 대학에 갈 학생들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2학기 때까지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록을 잘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정시에서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2학기 때도 역시 이제 기록을 잘 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요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뭐 이런 부분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특기사항 기재 요령 되어 있죠. 그 요령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 살펴보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이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 선생님이 별도로 마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수업에 임하는 자세 3가지요. 여기 이제 3가지 이렇게 제시를 해놨죠. 이 3가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방법 이해하기인데요. 이 기록지는 개별 기록과 종합 기록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요. 그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하면요. 개별 기록은요. 여기 이제 개별 기록 있잖아요. 이거는 수업을 받으면서 해당 과목의 수업을 받으면서요. 중간중간에 본인이 어떤 특징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할 때 그때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기록하는데 어떻게 이제 기록하느냐면 여기 지적 호기심 있죠.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발전 가능성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특징은 관심, 흥미, 태도, 열정 이렇게 2가지씩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할 때는 나는 이번 수업 시간에 지적 호기심에서 어떤 그 관심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라면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기다 이제 항상 모든 것은 홧과 화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게. 기록은 이렇게 돼야 구체적인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여기다가. 무엇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죠. 뭐 자기주도성이 있었다면 또 그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고요. 이 종합기록지라는 거는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기록된 거를 나중에 이 종합기록지에다가 하나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담임 선생님은 아니죠.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께 이제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이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발전 가능성 또 선생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비교 대조해 봐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기록으로 연결해 나가겠죠.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기록 양식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기록하시면서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제 해결력 부분에서요. 심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심화는 독서와 연계해서 지식의 확장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특히 1, 2학년들은 대학에서 이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 해결력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고요. 뒤에서 예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 확인하면 어떻게 할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기록하는 양식 활용하는 방식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요것도 이제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3가지 다 참고하고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할 때 꼭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꼭 빠뜨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도 여기에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지금 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거예요. 지적 호기심과 관련돼서 이제 기록해 놓은 건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자기주도성과 관련돼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례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2가지 항목을 이상 기록한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2가지 항목 기록한 부분도 있고 또 3가지 항목을 다 기록한 부분, 4가지 항목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선생님께서 교과 세특을 작성하신다고 했을 때 실제로 작성한 사례도 여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자, 수업 평가서, 자기 평가서죠. 이렇게 이제 평가서가 작성이 돼서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께 넘어가면은 교과 선생님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작성하시면 훨씬 더 생산적인 교과 세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사례입니다. 화학 과목, 또 생명과학 과목, 또 중국어 과목,
이렇게 이제 작성한 사례들 참고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띠지를 좀 붙이세요. 오른쪽에다가 띠지 붙이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기록할 때 쉽게 빨리 찾아서 기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 1학기 수업활동 특징 기록하기인데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수강 과목이 있으면은 이 수강 과목을 쓰세요, 여러분들. 과목명 쓰시고 담당 선생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발전 가능성과 관련돼서 그때그때 특징이 나타났을 때만 기록해주면 되는데 뭐 한 과목에 이렇게 6가지 정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가지 정도, 뭐 5가지도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걸 보시고 나중에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을 뽑아서 수업 자기평가서에 기록하면 되겠죠. 2학기에도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평가서를 내면 되는데 기록 양식은요. 1학기에는 8과목, 2학기에는 8과목 정도의 양식을 넣어놨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기록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밑줄을 쳐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록한다면 이렇게 나이스에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대학은 이제 요즘 화두가 융합적 사고 능력을 지닌 학생입니다. 이 사고 능력을 학생부를 통해서 어떻게 파악해야 될 건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부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한 글자가 아쉬운 마당에 500자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비워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이게 바로 융합적인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500자 이상 더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요, 이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 활동, 그러니까 특정한 한 과목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이 융합되어서 이루어진 그런 형태라면은 여기에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학생부 기재요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요. 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요, 담임 선생님께서 기록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학급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학급에서도 이제 진로가 유사한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해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 정리된 내용을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상세하게 여기 설명에 교재에 이제 돼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또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어서 실제로 주제를 하나 선정하고 교과서의 연계 또 독서 책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을 여기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기평가서 양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담임 선생님들께서는요, 우리 학생의 진로에 맞춰서 이 부분을 이제 기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 예체능 쪽이다라면은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체육이나 예술 일반 선택 과목 쪽의 탭에다가 기록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말씀이고요. 실제로 자기평가서를 작성했던 사례를 여기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텐데요. 이건 대개 이제 프로젝트형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나이스에 이제 쓴 그런 내용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자기평가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작성하신 후 담임 선생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수업량 유연화 기관에요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 융합 탐구 활동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열심히 활동하고 작성하고 있는 자기평가서 작성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죠? 이렇게 활동해서 드린 정리한 자료가 이제 담임 선생님 손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귀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별 세특 작성은요.
그렇죠. 교과 융합 탐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이 모둠을 지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 독서도 연계하고 교과도 연계하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평가서에 이제 기록이 돼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 컨트롤은 학교 전체적으로는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교육과장을 담당하니까요. 교무부나 연구에서 컨트롤을 해주시고요. 학생들 활동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역할이 필요한데 결과물은 당연히 학생이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임장은 교과 교사, 또 기록은 담임 교사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정리한다라면 좋겠습니다. 자, 창체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이 창체는요, 행사의 나열보다는요, 뭐 무슨 행사 이렇게 잔뜩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수상이 대학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창의적 탐구 활동, 이 수상을 대신할 수 있는 탐구 활동, 뭐 거기에는 뭐 토론회든 발표회든 각종 캠프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독서도 이런 창체 속에 녹아들어서 독서와 관련된 학업적 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역시 이것도요 선생님들이 계획을 하지만은 활동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자율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과 관련된 내용 볼 텐데요. 뭐, 이제 사전 지식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자율활동이 뭐고, 진로활동이 뭐고, 거기에 해당되는 활동들,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내용, 이런 것들도 쭉 확인하시고요.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록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대학에서는 이 네 가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제 어떤 활동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학업적인 역량인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건지, 또 발전 가능성과 연관된 건지, 아니면 이게 인성적인 요인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이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요, 여러분들의 활동 중에 똑같이 무엇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 단 그것의 의미가 뭔지, 의미 부여까지도 이루어지면은 하나의 어떤 개별 기록 양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식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양식 활용하는 방법도요, 여러분들 쭉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가 이제 3개, 4개, 5, 6, 7, 8개가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요. 참고사항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활동 기록지인데요. 기록지에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게, 기록지인데,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이 있잖아요. 여기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거는 가능하면은 네 가지 영역 중에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이건 학업 역량하고 인성 쪽에 비중을 둬서 기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자율활동에서 예를 들면 전공적합성인데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했는데 의미는 뭐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내용들, 또 진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들을요, 앞에 이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그 학생부에 기록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소감문을 작성하는데요. 창체는 이 소감문을 제시해 주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창체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 양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가 나와 있죠. 사회복지사를 진로로 정한 학생의 자율활동 소감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를 진로로 정한 학생, 또 심리상담가를 진로로 정한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한 겁니다. 건축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자율활동 소감문, 또 수학교사 자율활동 소감문, 프로그래머 자율활동 소감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진로활동 소감문, 전사학자, 전쟁의 역사죠. 진로활동 소감문,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를 목표로 삼은 진로활동 소감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자를 꿈꾸는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소감문이고요. 화학공학자를 꿈꾸는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의사를 꿈꾸는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기록하신다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쉽고 흥미롭게 또 대학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록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상당히 가슴 벅차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기록지인데요. 자율활동 참여 기록지입니다. 여기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5개 정도만 작성하시면요. 이 5개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자율활동 소감문을 써서 선생님께 이제 자율활동 창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께서 기록하시잖아요. 이렇게 작성하셔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도 5개 정도의 활동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 뽑아서 소감문에 기록하고 이제 정리하면 되고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5개 정도로 해서 나중에 소감문에 기록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아리 활동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창체에서 이제 제가 왜 떼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이 기재 요령이 있죠. 이 기재 요령도요,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고서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록지, 개별 기록 양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록지 양식을 보시면서 기록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업 역량, 전공적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 활용 방법, 또 참고사항 이런 부분 꼼꼼히 읽어보고서요.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 기록지인데요. 이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학생부 기재 요령에 보면요. 반드시 동아리 활동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활동 실적 등 4가지 항목에 따른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도 이것이 참여든지 협력든지 열성든지 활동 실적인지 이런 걸 이제 구분해서 기록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예가 이제 참여도의 예, 협력도의 예, 뭐 이런 예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열성도, 활동 실적 뭐 이렇게 예를 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기록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아리 활동 소감문 이렇게 이제 양식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학생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교육반에서 활동했던 학생, 프로그래밍반에서 활동했던 학생의 사례, 또 과학, 영어, 탐구반에서 활동했던 학생의 작성 사례, 융합수학공학반에서 활동했던 학생의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은요, 4가지 부분으로 나눠야 되겠죠. 참여도, 그 다음에 협력도, 열성도, 그 다음에 활동 실적 기록지 이렇게 이제 기록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서 나중에 이제 이 동아리 활동 소감문에서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뽑았어요. 이렇게 기록해서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노트하고 교과 독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 이제 내신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는데요.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노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트 활용하기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꼭 여기 작성 방법이나 10개명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과목이든지 학교에서 이제 평가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당 과목의 지필평가 1회고사의 비중, 2회고사, 1회는 중간고사, 2회고사는 기말고사라고 흔히 얘기하죠. 비중이 얼마나 되고 또 주관식 비율 같은 거 찾아보고요. 또 그 수행평가는 몇 가지를 하고 있고 또 비중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2학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이 과목에서의 점수는 몇 점이고 등급은 얼마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뭔데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참여하고 또 생활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계획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한 뒤에 이렇게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국어 과목을 정리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예습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예습 부분. 예습한 내용. 미리 공부하기 전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살펴본 내용들이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이제 정리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할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특징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록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복습이 되겠죠. 특히 이 부분,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내용들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도 만들어보고 정리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런 노트 정리가 토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수학 과목의 사례, 영어 과목의 사례도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해 보세요. 자, 내신 노트 양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과목별로 여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노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가 내용 및 학습 계획을 과목마다 이렇게 첨부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 정리하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 양식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국어 과목인데 노트 정리하기가 뭐 한 15장 정도가 필요하다면 15장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수학이 20장 필요하다 하면은 20장 복사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해서 꼭 사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지요.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고 대학에서도 꼭 확인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도 기록을 또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장래 직업이 뭐고, 내가 선택할 학과는 뭔데, 또 관련된 과목은 뭔데, 내가 이제 해당 선생님이 누구예요? 관련된 과목이. 근데 그 선생님께 찾아가서 직접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추천을 받으세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책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고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학생부에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면접을 볼 때 아주 소중한 여러분들의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양식이 5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양식 5개 정도만 채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더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추천하는 100선, 100권의 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과학대학, 뭐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뭐 공과대학, 의과대학, 여기에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고등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사진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요즘은 잘 사용 안 하는 거죠? 바로 연탄입니다. 연탄. 연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 몸을 태워서 열을 내면서 따뜻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합니까? 내 몸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짧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여러분들 자신에게요. 자, 이제 과거는 이제 논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하고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됐는지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설명을 했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각자 놀아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기록하고 우리 학생이 활동을 하지만은 따로 놀아서는 이렇게 각자 따로 놀아서는 결코 원하는 학생부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용 디자인북은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용, 또 우리 학생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을 보면서 기록하고 학생도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학생부,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역할이 바로 우리 디자인북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연수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충분히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연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이분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잘 모르겠죠? 예.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분이 꿈이 바로 뭐냐면은 영화배우였어요. 그래서 40여 차례 이상 오디션도 보고 도전했지만은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글쓰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되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그렇지요. 쓰기였습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쓰기가 나의 어떤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과감하게 접고 자신이 좋아하는 글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운 오리새끼,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작품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읽어봤죠? 예, 바로 누굽니까? 안데르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죠. 이분은 오늘날에도 많은 어린이들의 우상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하루하루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겠지요. 또 디자인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이 무럭무럭 연걸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에 자주 가는데요. 이 사진은요,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작년에 어떤 높은 산에 갔었는데 정상의 바위 부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요. 이 꽃의 이름은 저도 지금까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정윤 시인의 들꽃에게라는 시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피었다지면 그만일 들꽃이지만 풀씨를 날릴 강한 바람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꽃은 여기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만 언젠가 바람의 힘을 통해서 다시 또 본인의 생명력을 이렇게 날려보낼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 꽃씨가 이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듯이요. 여러분들 디자인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이 무럭무럭 자라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세계로 가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연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연수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